3분기에는 상승장이 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4분기에는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상고하저의 흐름이 나타날 거로 보고 있고요. 조정의 시기는 테이퍼링 발표부터 테이퍼링 시작 시점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연말 연초까지는 시장은 좀 불안할 거고 이후에 통화정책의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계속 회복세를 이어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하반기 증시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박옥희 IBK투자증권 투자전략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께서 여의도에서 유일하게 여성 투자 전략 담당이세요. 원래부터 시황과 전략을 담당하셨던 건가요? 네,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2008년에 시작했고요. 시황의 RA로 시작을 해서 글로벌 시황도 커버를 했고요. 그리고 뭐 경제도 커버를 했고 현재는 이제 자산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고 또 외환 시장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작을 하셔서 네. 코로나 위기를 거치는 정말 13년 글로벌 시황만 보셨던 거네요. 이번 하반기 경제 전망의 향방을 정할 변수는 뭐가 될까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키워드 하나를 꼽는다면 저희는 정상화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왠지 하반기 경제를 좀 좋게 보시는 게 아닌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네, 일단은 경기가 하반기에도 완만하게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정상화라는 단어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정상화라는 거는 경기 측면에서는 정상화가 되는 부분이지만 반대로 그동안 이제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나왔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다시 되돌림 이런 정상화가 또 있기 때문에 경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주시장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하반기에는 그 영향 안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한국 경제를 좀 하반기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출 부분 아주 좋습니다.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서 지금 뭐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내수예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지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고용 부분도 질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근데 하반기에는 내수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될 거로 보는 거죠. 추가로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이런 측면에서 서비스업 이런 부분도 이제 회복할 거로 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제조업 부분도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력 상품인 반도체나 이제 자동차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하반기에도 선진국 경기가 계속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회복세를 이어갈 거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작년 대비 이제 기저효과가 컸기 때문에 상반기에 봤던 숫자들이 너무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숫자 자체, 증가율, 성장률 이런 건 다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걸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인프라 투자들이 극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이제 미국 경제도 하반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 내다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어떤 정책 강도는 약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인프라 투자, 자금 마련 이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그냥 현금을 지급해서 당장 쓸 수 있게 해줬다면 인프라 투자는 어쨌든 일단 뭐 증세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또 실제로 이제 뭐 착공이 되고 이러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당장 이제 성장 견인 효과는 좀 크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인프라와 함께 미국이 또 이제 추진하는 정책들이 복지 쪽 정책이거든요. 복지 쪽은 성장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상반기랑 비교해서는 어쨌든 하반기에 미국도 성장 모멘텀 자체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경기 자체는 완만하게 계속 성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화해서 좋다 생각했지만 주식시장만 생각하면은 우와 이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5월 PC 물가가 발표되자 금리는 반등을 했는데 주식시장은 또 괜찮았어요. 네네. 이걸 봤을 때는 이 물가 상승을 완전히 주식시장의 악재로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장의 현재 분위기는 1분기랑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1분기에는 금리가 오르는 와중에 이제 물가에 대한 1분기 후반에 우려가 커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연준이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했어요. 물가 상승은 단기적인 거다. 그리고 이제 공급 쪽의 일부 요인들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물가 상승 때문에 당장 테이퍼링을 하진 않을 거다. 이런 부분을 계속 시장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재 이 물가 수치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좀 반등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시장 측면에서는 이 물가 상승이 테이퍼링, 긴축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장 계속 상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7월 1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여름이 지나면서 제조업 지수가 꺾이지
하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주식시장에 악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서베이 지표들도 사실 지금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습니다.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수 자체가 좀 꺾이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서베이 지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보다 선행성이 있으니까 앞서서 꺾이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은 테이퍼링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지수 자체가 꺾이는 거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3분기에 경기가 조금 더 회복되고 경제가 정상화되는 이런 측면에 좀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7월 2일에는 미국의 6월 고용이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 전망치 수준에서만 발표가 된다면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이제 고용 지표를 보고 일단 판단을 한다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고용 지표를 보는 이유거든요. 아무래도 연준이 물가하고 지금 고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가에 대해서는 단기적이다 계속 이제 말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고용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직전과 비교해서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전체 고용을 보면 한 70% 정도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을 연준이 확인하고 움직일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시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회복할 수 없겠죠. 당연히 앞으로 30%를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뭐 당장 이번 고용 지표로 인해서 연준이 정책을 당장 공식적으로 뭐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부분은 없을 거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고용 지표에 그렇게 뭐 충격을 받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봤을 때는 이번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제 곧 고용지표 결과를 보고 연준이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발표할 때가 온다. 언제로 내다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9월 정도로 시점을 잡고 있고요. 일단은 그 전에 저희가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일단 7월 27, 28 FOMC가 있고요. 그리고 8월 말에 잭슨홀 연설이 예정돼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앞두고 아마 시장에서는 이번에 공식적으로 테이퍼링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아마 우려가 있을 거예요. 경계하겠지만 그 두 이벤트는 저희는 이제 무난히 넘어갈 거로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결국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 9월 21일, 22일이 있는 FOMC 이때 저희는 공식적으로 아마 연준이 테이퍼링 시기를 발표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작하는 시점은 뭐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2달 전에 정용택 센터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연말에 테이퍼링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보다 시기가 3개월 정도 더 앞당겨졌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조금 이 부분을 앞당긴 이유가 생각보다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백신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좀 빠르게 회복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시점을 좀 앞당겨 잡은 거고요. 고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좀 미국 고용은 왜곡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실업수당 관련해서 이 정책이 종료되는 게 각 주마다 좀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7, 8월 중으로 종료가 대부분 되고요. 종료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준이 확인을 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코스피로 들어와서 이제 코스피가 3,3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안도 랠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상승장이 이어질까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3분기에는 상승장이 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저희는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하저의 흐름이 하반기에 나타날 거로 보고 있고요. 3분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좀 상승장이 나타날 거로 보는 이유는 현재 이제 경기 회복세가 3분기에 좀 더 진행이 될 거고 이 와중에 아직까지는 연준이 어쨌든 테이퍼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여전히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4분기에는 테이퍼링을 공식 발표하고 나면 시장은 이제 우려하겠죠. 그동안 풀리던 유동성이 이제 좀 줄어들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할 거고 이런 측면에서 시장은 좀 약세장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런 측면에 미국의 테이퍼링이 결국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건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많이 뒷받침했던 개인들 수급이 있잖아요. 개인들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4분기 가면 한국도 아마 금리를 한국은행이 인상할 가능성이 저희 높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도 계속 금융 불균형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점은 3분기 중으로 금통에서 소수 의견이 등장하고 금리 인상 관련 그리고 4분기에는 실제로
인상을 할 거다. 저희가 또 이 왜 한국은행 또 4분기 인상을 보고 있냐면 한국은행도 테이퍼링 공식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움직이기보다는 발표가 나온 뒤에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국내에서 어쨌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들 수급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걸 감안하면 4분기에는 시장은 좀 이제 약세장으로 저희는 돌아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할로윈이라 그래서 10월 말에 조정이 좀 있다 이렇게 보통 예상을 하잖아요. 그럼 9월에서 10월은 굉장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보면 조정장에 좀 사서 연말에는 좀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좀 구사해도 될까요? 조정의 시기는 사실 테이퍼링 발표부터 테이퍼링 시작 시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이퍼링 공식 발표는 어쨌든 시작을 하겠다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고 시장은 테이퍼링이 실제 시행되고 정책을 줄였는데도 과연 경제가 계속 괜찮은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이제 시장은 올라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확인할 시점까지 감안한다면 아마 연말 연초까지는 아마 시장은 좀 불안할 거고 이후에 정책이 서서히 통화 정책의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계속 회복세를 이어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시장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반등해서 2017년에 봤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책이 계속 이제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정책을 종료한 이후에 시장이 한동안 이제 그걸 소화하는 데가 좀 시간이 걸렸긴 했지만 2017년에 다시 글로벌 경기가 확장 국면을 계속 가면서 글로벌 주식시장도 이제 화답을 했었죠. 그런 쪽으로 갈 거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4분기에 테이퍼링으로 촉발된 약세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내년에는 다시 또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글로벌 수요가 꺾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테이퍼링이 사실 시작된다고 해서 경기가 안 좋아진 신호가 아니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테이퍼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확인하려고 하겠죠. 과연 이런 정책이 없어도 경제는 올라오느냐.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경제는 계속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지금 좀 다른 게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당시에 이제 과잉 설비 이런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디레버리징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 걸린 거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 충격 때문인 거고 시장에서 특별히 뭐 과잉 설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었던 수요가 다시 이제 회복되기만 한다면 경기는 다시 이제 계속 호조를 보일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그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난 뒤에 이 경기 회복세를 확인하는 그런 시점이 좀 더 짧아질 거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 상황이 회복되면서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또 상승하는 장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3개월 만에 끝나는 약세장을 내다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에 나스닥이 다시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기술 성장수가 다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2분기까지는 철강, 금융, 해운 등 이런 가치주가 상승장을 이끌었는데 하반기에는 IT 성장주를 다시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분기, 4분기 주도주는 어떤 섹터가 될까요? 3분기하고 4분기를 아까 시장을 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하고 4분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성장주 관련해서는 당장 이제 3분기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좀 많이 이제 다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자체는 성장주, 가치주가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장을 보고 있어요. 성장주가 이제 올라오는 이유는 경기 회복. 하지만 이제 그래도 테이퍼링은 좀 아직 미뤄질 거다. 이런 부분이 지금 성장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테이퍼링 발표 전까지는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 성장주가 이제 올랐다가 또 우려가 불거지면 다시 좀 조정을 받고 그런 상황이 지었을 거고 반대로 이제 가치주는 이제 반대 재료로 올라가잖아요. 결국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은행주 이런 쪽으로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경제 정상화 관련해서 뭐 서비스 관련 업종 이런 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 또 가치주가 또 다시 올라갈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제 주간 단위로 ETF에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추이를 보면 요즘에 계속 몇 주 단위로 계속 바뀌어요. 보면 가치주로 돈이 좀 들어오다가 성장주로 좀 돈이 들어오다가 최근 한 2주간은 성장주로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은 3분기 중으로 지속이 될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분기는 하나의 주도주라기보단 성장주하고 가치주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을 보고 있고요. 4분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장을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기본적으로 조금 안전하게 가자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방어주 중심 아니면 배당주 중심 고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자산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높아질 때를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요즘 제일 관심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네네.
사실 성장주라 하기에는 좀 그런데 네네. IT 성장주가 오를 때 좀 같이 올라주는 측면도 있어요. 네네. 이 반도체랑 자동차 업종은 어떻게 되다 보세요?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주력 이제 상품이기도 하고 하반기에도 어쨌든 이 수출 호조세가 이제 지속이 된다고 본다면 사실 수요단에서 이 부분이 이제 수요는 계속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가격이죠. 주가지수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느냐. 근데 지금 보면 상반기만큼 그 실적 추정치가 빠르게 이제 올라가긴 저희는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하반기 이제 정체가 된다면 3분기 이후에 이제 정체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계속 오르기는 힘들 거다 보고 있어서 3분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성장주에 지금 좀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3분기 중으로 어떻게 보면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4분기에 약세장을 앞두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들어가신다면 4분기 연말 연초에 다시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조금 비중을 다시 늘리는 전략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하반기 증시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박옥희 IBK 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